발렌타인데이는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수학자인 WC는 평소 관심이 있던 사람에게서 초콜릿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기로 합니다. 예의상 초콜릿을 주고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신중한 그는 수학을 이용해서 초콜릿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확률이 더 높아졌는지 계산해 보기로 합니다. 직접 물어보기 전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물어보기가 수줍었던 수학자는 매우 신중하게 상대방이 날 좋아할 확률을 50%, 좋아하지 않을 확률도 50%로 가정했습니다. 이처럼 아무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확률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유불충분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는 유명한 수학자인 라플라스가 주장하였습니다. 유명한 수학자의 근거를 가져오긴 했지만 약간 미심쩍긴 합니다. 어떻게 이런 추정이 괜찮은지는 마지막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설문조사 등을 참고하여 두 개의 정보를 알아냅니다. 첫 번째 정보는 초콜릿을 줄 확률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일 때 초콜릿을 줄 확률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일 때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이를 조건부 확률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 정보는 마찬가지로 초콜릿을 줄 확률이지만 호감이 없는 사람에게 예의상 초콜릿을 주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한 설문조사를 통해 좋아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줄 확률은 40%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호감이 있지만 초콜릿을 주지 않을 확률은 자동으로 60%입니다. 그리고 호감이 없는 사람에게도 30%가 예의상 초콜릿을 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호감이 없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주지 않을 확률은 자연스럽게 70%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유불충분의 원리에 따라 50명은 누군가의 호감을 얻고 있고 나머지 50명은 인기가 전혀 없습니다. 호감을 얻고 있는 50명 중에서 40%인 20명은 초콜릿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어도 50명의 60%인 30명은 초콜릿을 못 받습니다. 이제 인기가 없는 50명을 보겠습니다. 전혀 호감의 대상이 아닌 50명의 30%, 즉 15명은 예의상 초콜릿을 받고 헛된 희망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나머지 70%인 35명은 초콜릿을 못 받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초콜릿을 받았을 때 초콜릿을 준 사람이 날 좋아할 확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인 좋아하는 사람일 때 초콜릿을 줄 확률의 조건과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초콜릿을 못 받은 상황은 우리의 관심사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제거합니다. 초콜릿을 받은 사람은 총 35명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초콜릿을 받은 사람은 20명입니다. 이 비율을 계산하면 20 나누기 35, 즉 57%입니다. 따라서 수학자 W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 확률을 50%에서 7% 상승한 57%로 업데이트합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50%라고 생각했던 값을 사전 확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초콜릿을 주었다는 새로운 정보 덕분에 57%라는 사후 확률을 얻었습니다. 사전 확률을 바탕으로 사후 확률을 얻는 것, 이것이 베이즈 정리입니다. 베이즈 정리의 이런 특징은 셜록 홈즈의 명대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Once you've ruled out the impossible, whatever remains, however improbable, must be true. 베이즈 정리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상황을 사각형으로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이 사각형 하나만으로 복잡한 수학적 수식을 쓰지 않고 베이즈 정리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1로 두고 세로 길이도 1이라고 한다면 넓이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한 1이 될 것입니다. 즉, 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확률 100%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확률을 사각형의 가로 길이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전 확률로 설정했던 상대방이 날 좋아할 확률인 0.5는 사각형의 왼쪽 절반의 넓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날 좋아하지 않을 확률 0.5는 사각형 오른쪽 절반의 넓이를 차지합니다. 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때 초콜릿을 줄 확률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일 때 초콜릿을 줄 확률은 40%이므로 길이는 0.4입니다.
따라서 왼쪽 위의 사각형 넓이는 0.2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초콜릿을 주지 않을 확률은 60%이므로 길이는 0.6입니다. 그러므로 왼쪽 아래 사각형 넓이는 0.3이 됩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때 초콜릿을 줄 확률은 0.3이므로 마찬가지 방법으로 오른쪽 직사각형도 분할됩니다. 오른쪽 위의 사각형 넓이는 0.15, 오른쪽 아래 사각형 넓이는 0.35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정사각형은 매우 강력합니다. 작은 정사각형들의 넓이 자체가 확률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들을 다 더하면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을 튕길 시간입니다. 우리는 초콜릿을 받은 관찰 영역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초콜릿을 받은 영역을 분모로 하고 호감이 있으면서 초콜릿을 받은 영역을 분자로 해서 사후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앞에서 구했던 57%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기술적인 요소일 뿐 베이즈 정리의 핵심은 사각형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 과정이 조금은 수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전 확률이라는 초기의 믿음 때문입니다. 수학자 W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좋아할 초기 확률을 50대 50이라고 주관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인해 베이즈 이론은 수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정보와 관찰을 근거로 객관적인 확률로 점차 나아갑니다. 베이즈 정리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초콜릿을 받은 사건뿐 아니라 단 둘이 식사를 한 사건, 밤늦게까지 통화를 한 사건 등을 바탕으로 사전 확률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이즈 정리의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는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이기도 하며 경영학의 림 방식이라 불리는 접근과도 닮았습니다. 현대에서 베이즈 정리는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매우 강력한 도구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베이즈 정리가 인공지능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다음의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